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천 가지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도 6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1960년대 이전에 어셈블리어, 포트란, 리스프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에 가까운 저급 언어인데 기계어에 해당하는 명령어 한 개를 영어 약자인 기호로 표현하던 언어입니다. 물론 현재도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트라는 과학계산용 언어로 최초의 고급 언어가 되겠습니다. 리스프는 인공지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1960년대에 코볼, PL1,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습니다. 코볼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무처리형 언어로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치 문서를 작성하듯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널리 사용이 됐었죠. PL1은 과학기술용인 포트란과 그 다음에 이거의 장점과 코볼의 장점을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PL1은 과학기술용으로도 사무처리용으로 적합한 언어다. 베이직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사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에 파스칼, C, 스몰토크, 프롤로그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만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는데 이 중에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현재까지도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Ada, C++, C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파이썬, 펄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파이썬이나 C++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되고 있죠. 90년대 이후에 루비, 자바, 자바스크립트, C샵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개발이 됐고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 사용되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셈블리어, 포트란, 리스프라는 언어가 있는데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를 1대1로 매칭되는 기호로 표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저급 언어로 기계어에 가깝습니다. 포트란은 1954년에 초기 버전이 개발된 언어로 과학기술 계산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후에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프로그래밍 언어죠. 리스프라는 언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로 기본 자료 구조가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현재까지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960년대에 사용되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코볼, PL1,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는데 코볼은 1960년에 미국 국방성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무처리형 언어로 오랫동안 사랑받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Environment Division, Identification Division, Environment Division, Data Division, Procedure Division 이렇게 4개의 디비전으로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무처리형 언어였죠. PL1은 과학기술 및 사무처리용 언어로 사용되던 즉 코볼과 포트란의 장점을 모아놓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1963년에 제안되어 최초의 컴파일러는 1966년에 보급이 됐습니다. 베이직은 1964년 교육용으로 배우기 쉽게 만든 프로그래밍 1970년대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스칼은 1971년에 개발되어 1980년대 말까지 많이 사용되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 언어 개발 전에 미국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C 언어는 1972년에 개발되어 유닉스 운영체제 구현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C 언어를 어셈블리어가 아닌 C 언어를 사용해서 대부분 구현을 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스몰토크는 1972년 미국 제록스사에서 개발한 객체지향 언어의 원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롤로그는 1973년 프랑스에서 개발한 논리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1980년도에 제안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Ada, C++, Python, Perl 등이 있습니다. Ada는 구조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미 국방성에서 미군에 개발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작성하기 위해서 제안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는 C 언어를 발전시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배우기 쉽고 이식성이 좋은 언어로 인터프리터 언어이면서 객체지향 언어이고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펄은 C 언어의 형태를 띠면서도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능이 뛰어난 언어로 CGI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루비, 자바, 자바스크립트, C# 등이 있습니다. 루비는 마츠모토 유키히로가 개발한 동적 객체지향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는 C++에 비해서 단순하고 분산 환경 및 보안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에 개발되어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로서 웹페이지의 동적인 동작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C#은 2000년에 단넷 환경에 맞춰 설계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C와 C++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의 편의성에 따라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급 언어는 기계어, 어셈블리어가 해당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고급 언어에 해당됩니다. 실행하는 방식에 따라 명령형, 함수형, 논리형, 객체지향형 언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구현 기법에 따라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와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가 있고 두 가지를 혼합하고 있는 자바 같은 혼합형 언어도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C 언어, 파이썬,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고급 언어이면서 명령형 언어이고 컴파일 방식의 언어입니다. C 언어는 저급 언어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시스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고급 언어이면서 객체지향 언어이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바는 고급 언어이면서 객체지향 언어이고 혼합형 방식의 언어입니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클래스라는 중간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자바 가상 머신인 JVM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바는 업무용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래밍의 순서도입니다. 이 순서들을 보고 C 언어, 파이썬,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순서도입니다. 순서들을 보고 C 언어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시작되죠. 변수를 선언합니다. J라는 변수와 S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값으로 각각 0을 줬습니다. 정수형 변수로 선언한 겁니다. int니까 정수형 변수다 라는 뜻이죠. 반복문입니다. 화일 조건은 J값이 100보다 작을 때 현재 초기값으로 0을 설정했기 때문에 J는 0이 기록되어 있죠. 100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반복될 겁니다. 이 부분이. 자, J는 J 플러스 1입니다. J에 기록되어 있는 값과 1을 더한다는 의미죠. J에 기록되어 있는 값은 초기값이 0이었기 때문에 0 플러스 1 하면 1이 됩니다. 이 계산 결과값을 어디에? J에 기억시킨다 라는 거죠. J에. 이렇게 기억시키면 J는 이제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 J값은 1이 될 것입니다. S는 S 플러스 J입니다. S는 초기값이 0이었죠. 따라서 0이고 J는 현재 지금 1입니다. 따라서 0 더하기 1 하면 0 더하기
1 하면 결과값은 계산 결과값은 1이 되죠. 따라서 S에는 뭐가 1이 기억된다 라는 것입니다. 1이 기억된다. 자, 여기까지가 반복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은 반복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반복 처리가 된다. 이 두 문장이 반복 처리가 된다. 언제까지? j-값이 100보다 적은 동안은 계속. 따라서 j-값이 100이 되면 100보다 적은 게 아니라 같게 되죠. 그러면 끝나서 프린트 포맷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줄을 바꾸고 1-100까지 합이라는 합 이와 같은 글자가 출력이 되고 이 자리에 %t 10진수로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출력되냐면 S에 기록되어 있는 값이 이 자리에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코딩을 한 다음에 빌드 클릭해서 솔루션 빌드를 하죠. 에러가 없으면 디버그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실행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C 언어와 파이썬의 가장 큰 차이점은 C 언어는 블럭을 중괄호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파이썬은 위치에 따라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C 언어에서는 우리가 while 가로 열고 j가 100보다 작으면 그래서 이와 같이 중괄호를 쓰면 중괄호 시작부터 시작해서 중괄호가 끝나는 부분까지가 블럭에 해당합니다. 파이썬은 좀 다르다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j, s는 0, 0 이와 같이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데 각각 선언 부분과 초기값을 설정한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이죠. 파일 똑같습니다. j-값이 100보다 작으면 반복 처리를 하는데 콜론이 찍혀 있죠. 세미콜론이 아닌 콜론입니다. 여기에 블럭이 C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중괄호였는데 이와 같이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에 줄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위치에 줄을 맞춰줘야 된다. 즉 J는 J 플러스 1과 S는 S 플러스 J가 하나의 블럭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화일문의 반복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화일문의 반복문이 된다. 그래서 조건이 끝나면 즉 J값이 100이 되면 이 반복문이 끝나고 밑에 와서 프린트 줄 바꿔서 1부터 100까지 합은 해서 S값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다시 줄을 바꿔주는 코딩입니다. 파이썬 결과 화면입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컴파일 절차가 필요 없죠. 바로 디버그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코딩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형태로 빠져나온 다음에 이와 같이 cd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change 디렉토리, 도스의 change 디렉토리 약자입니다. 이와 같이 파이썬이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파이썬을 이렇게 직접 실행을 하면 명령 코드 부분이죠. 파이썬 sum.py 이렇게 주면 바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직접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이 이 한 줄씩 읽어서 번역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바를 이용한 코딩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C 언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자바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래스 자바썸에서 클래스를 먼저 선언해야 합니다. 퍼블릭은 접근 제한자죠.
아무 곳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메인 함수는 항상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형 변수 j는 0,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한 거죠. j를 선언하고, 정수형 변수 s에도 초기값을 0을 설정했습니다. 반복문도 똑같이 C 언어와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반복문이 끝나고 마지막에 결과를 출력할 때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out이라는 객체에 있는 printf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결과를 출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전 시간에 설치했던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자바 코딩을 하고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실습 과제입니다. 어떤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숫자까지의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C 언어, 파이썬,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각각 작성해서 과제 제출방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